이 차량을 옛날부터 꿈꿔왔고 그리고 오래 타고 싶어서 매입을 하셨는데 사자마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셔서 다시는 이제 다른 문제 없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싹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타실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R8 조립을 하고 있는데 메탈 간극을 측정하고 있어요. 얘가 메탈이 손상이 가면서 크랭크 축이 놀아서 전에 리데나가 샌 적이 있었잖아요. 리데나를 계속 교환을 해도 리데나에서 계속 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차도 마찬가지로 메탈을 좀 먹기 시작했어요. R8 매뉴얼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저희만의 매뉴얼로 어차피 개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저널 간극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토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메인 저널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볼트를 규정대로 조였어요. 그래갖고 크랭크 축이 들어가는 부분에 메탈 베어링 새 거를 넣어서 간극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크랭크 축 두께를 측정하면 간격이 나와요. 예, 측정한 게 있거든요. 측정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크랭크 축은 메탈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베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하게 원운동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메탈 베어링인 건데, 이제 왜 그냥 일반 볼 베어링이 아니고 메탈 베어링이냐면은 쇠끼리 부딪히는 건데 마모가 안 되려면은 요 사이에 이제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슬 대신에 요 사이로 엔진 오일이 나와서 크랭크 축이랑 메탈 베어링 사이에 오일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쇠끼리 안 붙게 해주는 게 메탈 베어링의 원리거든요. 크랭크 축이랑 이 메탈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오일의 두께가 중요해요. 그게 저희가 부르는 오일 간극인 거고요. 그 오일 간극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볼트를 규정 토크대로 주고 사용할 메탈 베어링을 넣고 여기서 내경을 재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 외경을 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설계 자체가 그 사이에 오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0.038에서 0.051을 이제 맞춰요. 요거 내경, 크랭크 축 외경 두 개를 재서 그 차이를 확인을 하면 그게 오일 간극인 거니까 그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크랭크 축 메인 저널을 측정을 할 건데, 이제 측정 도구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0점이 중요하니까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있어요. 1000분의 1까지 잴 수가 있는 거죠.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0점을 잡아 주시고요. 50.000 나오죠. 그럼 이제 0점은 잡혔고, 크랭크 축 메인 저널 외경을 측정을 할게요. 65니까 65까지 올려주고, 체인 기준으로 1번을 잡기 때문에 여기가 1번 고정을 해주고, 크랭크 축의 1번 메인 저널은 64.963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주고 64.963 그대로죠. 요것도 1나노미터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요 눈금 한 칸이 1000분의 1을 잴 수 있는 다이얼 게이지. 크랭크 축 메인 저널의 외경을 0으로 맞춰요.
자, 0을 맞췄어요. 여기 작은 바늘이 100분의 1 단위고 여기 겉에 있는 것들이 1000분의 1 단위예요. 작은 거는 100분의 1은 1이고 1000분의 1은 0으로 맞췄어요. 지금 다이얼 게이지를 크랭크 축 외경에 맞춘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딱 재보면은 아까는 1에서 0을 맞춘 건데 지금 보시면은 0보다 지금 넓은 거죠. 크랭크주 외경이랑 메탈 베어링 내경이랑의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51 정도 나오는데, 요러면은 여기 이제 1000분의 1이니까 간극이 0.051이 나오는 거죠. 지금 크랭크 축 메인 저널 외경이랑 메탈 베어링 내경이랑 그 차이가 지금 0.051의 차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전부 다 오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으로 나누면 0.026 정도의 두께의 엔진 오일이 크랭크 축을 감싸고 있는 거죠. 메인 저널을.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엔진 오일 압력도 중요하고 오일의 점도도 중요하고, 그럼 냉간시라든가 온간시에 따라서 점도도 달라지고 엔진 오일 교체 주기도 중요한 게 그 0.026이라는 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쇠끼리 갈리게 되니까 열이 발생을 할 거고, 열이 발생을 하면은 쇠는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은 그 0.026이라는 그 틈이 좁아지겠죠. 그럼 열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메탈 베어링이 고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0.051이 나오는 거는 측정할 때는 중고 볼트를 사용을 해요. 규정 토크보다 마지막 각도 90도에서 30도를 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60도를 토크를 준 건데 3볼트를 사용을 해서 마지막 90도까지 제대로 주면은 거의 0.038, 0.040 정도의 간극에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오일 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차의 오일 간극은 원하는 대로 타겟팅이 됐다. 메인 저널 클리어런스, 메인 저널 간극이죠. 메탈 베어링 간극. 새 엔진이 0.017에서 0.044 요 범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모 한계가 0.08mm. 오일 간극이 0.08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엔진 오일의 두께가 0.04 정도를 맞췄으니까 조금 넓기는 한데, 간극을 좁게 잡아버리면은 엔진 오일이라든가 열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보통 R8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 타시는 차다 보니까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차주분이 신경 쓸 게 또 많아요.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조금 간극을 넓게 잡아주셔야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열도 덜 발생을 할 거고, 대신에 그만큼 엔진 오일은 더 중요해지는 거고. 메탈 매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밸브 래핑을 다 맞춰 놓은 상태예요. 밸브 다 정리해서 놔뒀고요. 밸브 가이드, 얘는 진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밸브 가이드를 흡배기를 다 갈았어요. 이게 전 메탈 베어링, 여기 밸브 가이드 나간 거, 요게 흡기, 요게 배기. 그래서 흡배기를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유격이 여기 틈 사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격이 있어요. 심해요. 요건 덜 심한데, R8이 이렇게 밸브 가이드 유격 때문에 밸브가 떨어지면서 엔진이 작살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진짜 풀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이 차량을 옛날부터 꿈꿔왔고, 그리고 오래 타고 싶어서 매입을 하셨는데 사자마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셔서 다시는 이제 다른 문제 없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메탈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부분들 해갖고 싹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타실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막 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너무 많아요. 파이프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은 국내 재고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다행히 저희가 물건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워터펌프도 깨지고 뭐 아주 다 난리가 아닙니다. 없는 부품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품과 수입하는 부품으로 해가지고
이 엔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산발이까지 다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알파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크랭크 메인 저널 베어링 측정한 거랑 같은 방법으로 핀 저널 베어링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어링을 넣어주시고요. 마찰되는 부분은 오일이나 이제 어셈블리 페이스트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마찰력을 줄여줘야 되고요. 메탈 베어링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구성이 길어요. 소음이 적죠.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디나 가레트 이렇게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디가 일반 메탈 베어링, 가레트가 볼 베어링을 많이 써요. 튜닝용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 가레트 같은 경우에는 볼 베어링이다 보니까 터보차저에 부스트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윙 하고 소리가 나요. 볼 베어링에서 나타나는 소음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양산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저널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이제 터보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죠. 저널 베어링이 소음이 적어요. 그래서 엔진에는 저널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토크를 줄 건데 규정값은 40N에 120도예요. 보통 메인 저널 베어링도 그렇고 핀 저널 베어링도 그렇고 헤드볼트 크게 이 세 가지가 각도법을 쓰는데 균일한 토크를 주기 위해서 각도법을 쓰는 건데 왜 일반 단순 토크법이 균일하게 토크가 안 들어가냐면은 볼트를 봤을 때 여기 볼트 나사선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머리부 이쪽에서 마찰력이 발생을 해요. 아까처럼 오일을 바른 이유도 마찰력을 줄여야 토크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오일을 바른 거고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볼트마다 이 마찰력이 다 달라요. 헤드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개가 들어가는데 10개의 마찰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토크법으로는 토크가 균일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각도법을 쓰는 게 이 마찰력을 무시를 하고 볼트들을 다 같은 조임을 주기 위해서 균일하게 정비 지침서상 각도법을 쓰는 거거든요. 규정 토크대로 이제 토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할 때 주는 토크니까 메탈 베어링 넣었고 자, 기본적으로 토크를 적게 주고요. 그리고 규정 토크가 40N에 120도였으니까 일단은 30N으로 먼저 쪼을게요. (30N으로) 먼저 쪼고 토크는 한 두세 번 나눠서 주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40N 40N 줬고 이제 원래 규정은 120도인데 30도만 빼서 90도만 줄 건데 마지막 토크 주기 전에 간극이 얼마인지 볼게요. 53.964 크랭크 축의 핀저널 외경이에요. 그 외경에 0으로 맞췄고요. 아직 90도를 주기 전이에요. 토크가 약한 거죠. 약할 때 재보면은 0에서 75까지 내려왔죠. 크랭크 축이랑 메탈 베어링 간극이 지금 0.075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게 토크가 다 주기 전이고 이제 마저 토크를 줘보면 어떻게 수치가 바뀌는지 90도로 토크를 다 줬고요. 075였는데 지금은 0.050 정도. 소메탈 내경이 0.025가 준 거예요. 90도를 더 줬는데. 그래서 토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볼트를 3볼트로 넣어야 돼요. 이게 수성역 각도법이라서 이제 볼트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토크가 들어가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 30도를 뺐는데 0.050의 간극이 나왔어요. 3볼트로 120도까지 원래 규정 토크대로 주면은 0.030에서 0.040 사이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오일 간극을 맞추면 됩니다. 댐퍼 분리를 다 때렸는데 저희 거랑 안 맞아요. 이것도 독일 재고가 없어서 이거를 좀 펴가지고